안녕하세요.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두 모여 떠드는 이곳 시네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야, 저희는 정말 약간 카카오 같아요. 왜요? 네. 정말 확장을 많이 하네요. 아, 네. 별별 밤이 다 나와 아주 그냥. 유니버스가 밤밤밤 다 친구들도 네. 나오고 시네밤도 나오고 네. 진짜. 네. 오늘 처음 선보이는 시네밤은 말 네. 그대로 시네마,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코너고요. 네. 제가 그래도 한 20살 때부터 한 10년 넘게 영화를 봐오면서 한 1000편 정도 영화를 천편이요? 네, 봐왔어요. 그래서 영화 보기가 취미인 진짜. 야. 아니 좀 두 분은 몇 편 정도 보셨어요? 살아오시면서. 나 몇 편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아, 서양은 그랬을 것 뭐 같아. 몇백 편 몇백 정도 몇백 편 정도. 오, 맞아요. 그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됐겠지. 네. 그래서 이 정도가 한 에버리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천편. 왓챠피디아의 별점을 쌓아가고 있는데 아, 네. 상위 0.1%인가? 이제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0.1이요? 네. 와. 그래서 일단 인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그 정말 다 처음부터 다 본 거예요? 아니면 뭐- 그렇죠. 진짜 본 거죠, 다. 본 영화만. 별점을 매긴 네, 거지. 보고 별점을 매긴 영화만. 네. 제가 전문가는 그래도 아니지만 네. 시네필로서 그동안 쌓아온 시간들을 바탕으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쉽고 재밌게 또 네. 때로는 깊게 한번 다뤄보고자 해요. 네. 앞으로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처음은 좀 가볍게 시작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펜하이머 시대의 저희 역작 영상이 나왔죠. 3000뷰에 맞습니다. 달하는 대한민국 역건방. 국민 지금 10,000명 중에 한 명은 봤다 아닙니까? 네, 저는 지하철 탈 때마다 혹시 저분도 봤을까? 저분 혹시 지금 내 얼굴 아는 거 아닐까? 나는 이런 약간 홍영의 스탑병이 좀 젖어 저 있습니다. 의기양양함이 너무 싫어. 아니, 병이야. 병이야. 큰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네. 그 오펜하이머 영상 2편 이후에 저희가 번개로 저랑 네. 홍영이랑 박형이 함께 관람을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기를 한번 좀 간략히 나눠보고 싶은데 영화를 보고 나와서 저희가 평이 갈렸습니다. 아주 헛걸렸죠? 정반대로 갈려서 그 얘기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맞습니다. 싶어요.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주의. 네. 일단 홍영은 좀 어떠셨어요? 놀란 감독의 평소 아. 팬이잖아요. 저는 어그로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내가 알던 논란 이제는 굿바이. 그 정도예요? 네. 다음번은 극장에서 좀 보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겠다. 진짜? 예. 왜요? 왜? 사실은 이제 저는 논란 감독이 아주 뭐 매니아까지 아니지만 제가 좋아했던 장르는 사실은 뭐 메멘토 또 저기 그 인셉션. 인셉션, 뭐 프레스티지 뭐 이런 영화들 약간은 사실은 트릭이 좀 있는 영화들이 되게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사실 이 감독님의 최근 경향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덩케르크와 저는 이 오펜하이머가 좀 비슷한 결의양을 느꼈는데 네. 제가 놀란 감독 전작 중에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역사를 좋아하면서도 가장 좀 감흥이 좀 이제 덜했던 게 덩케르크인데 이번에 좀 더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약간 이 감독님의 어떤 부분을 좋아했었나를 돌이켜보니 그랬구나. 나는 이 사실 놀래키는 어떤 그런 면을 되게 좋아했나 보다. 근데 사실 오펜하이머가 그런 영화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또 의도 자체로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영화 자체는 좋은 영화를 잘 만든 영화일 수 있지만 이제 나의 입맛에 좀 안 맞았다. 안 맞았구나. 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영화가 실제로 되게 대사량이 많고 엄청 길잖아요. 3시간? 길어요. 3시간이라서 네. 되게 길었는데 저 영화 보면서 시계를 한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네. 그때마다 1시간이 탁탁 지나 있는 느낌을 저는 받아서 네. 생각보다 짧게 느껴지긴 했어요. 맞아요. 초반 1시간은 쇼트가 진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영화가 정말 장면 전환이 빨라서 맞아요. 되게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래서 저는 좀 빠르게 느껴졌었고 이제 저희가 오펜하이머 전기를 읽은 홍영과 함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잖아요. 야. 근데도 영화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네. 대사량이 진짜 많아서 보고 나서 머리가 되게 뜨겁다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두 분은 안 보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아직 안 저희 보셔. 안 봤어요. 오늘 점점 보려고 안 했지. 보고 하면? 싶다는 오늘 보려고 생각이. 했어요? 오늘 보려고. 지금에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기도 힘든데 야 영화까지 이렇게 약간 머리 뜨거워져야 되나 고민하실까봐. 근데 또 몇몇 장면은 정말 좋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면 그 이제 핵폭탄 실험 실험 투하를 성공하고 나서 이제 그 실험 기지에 모여서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사람들이 오펜하이머를 환호하며 발을 구르면서 그를 기다리는 이제 장면이 나오고 연설을 하는 장면과 이제 실제 핵폭탄이 떨어져서 네. 그 거기에 이제 비명
그 사람들의 비명과 피해가 들려오는 그 환호와 비명이 교차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청중들도 갑자기 막 불에 타는 그런 이제 미장센이 막 활용이 돼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아, 놀란 감독이 정말 예술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아, 이게 영화 예술이다. 네.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일반적인 전기 영화는 다른 점이 진짜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도 맞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원자 폭탄을 아까 말씀하신 투하하기 전과 후는 아니는데 그 투하하기 전까지는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것을 투하했을 때 나오는 정말 결과는 효과를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 그러니까 정치 역학적이라든지 또는 정말 그 기술적인 측면만 좀 집중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데이터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실제 이거 투하하고 났더니 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죄책감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맞아. 그런 내적인 고민을 배우의 훌륭한 연기와 말씀하신 이런 시퀀스로 되게 잘 구현했다. 네. 그런 점에 되게 소름이 돋았어요, 진짜. 네. 그래도 좀 좋은 아쉬웠다. 좋은 영화 같은데 뭐가. 좀 아쉬웠어. 근데 홍영은 그때 이제 대학교 때 고심하는 장면 되게 좋았다고 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케임브리지에서 좀 이제 약간 부적응을 겪을 때 비가 내도 창문에서 맞아. 그 이제 여기 뭐야 골방 침대에서 딱 이불 뒤집어 쓰고 아 이제 3cm 하잖아. 그때 이제 또 물리학자니까 막 이 우주와 어떤 삼라만상을 다 고민하는 그 아름다운 별과 또 정말 이제 적막한 우주를 고요하게 사색하는 그 장면이 참 또 감성 돋습니다. 예. 그 장면은 아이맥스로 봤다면 되게 경이로웠을 것 같다는 되게 좋았을 것 생각이 같아요. 드는데 예. 나머지 장면은 굳이 아이맥스로 봐야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이맥스 인기 많던데. 정말 인기 많죠 지금. 예매를 못했어요. 용화맥이 꽉 찼죠 지금. 네, 예. 저희도 그걸 되게 일반관으로 결국 네. 아 봤거든요. 진짜요? 네. 근데 놀란 감독님 자체가 네. 아이맥스를 좋아하신다고 정말 들었어요. 좋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이맥스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넘어가 보면 네. 이번 오펜하이머가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와 전용 필름으로 찍은 영화로 되게 유명한데 아이맥스라는 게 대체 뭐냐 네. 설명을 드리면 이제 캐나다 아이맥스사라는 이제 극장 영화 필름 제작사가 있어요. 예. 상영도 하고 하는 예. 이제 영화사 이름인데 아이맥스는 일반 필름하고 다르게 1.43대 1이라는 비율. 그러니까 조금 더 길반 영화가 1.78대 1이니까 네. 가로로 조금 더 길고 아이맥스는 조금 더 정사각형에 가까운. 오. 근데 이유가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볼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는 아. 약간 체험형 이제 그 비율이라고 해요. 아, 우리가 실제로 딱 보는 이 맞아요. 시야의 느낌을 예, 그렸던 것 최대한 같아요. 시야각을 저희 맥스로 활용하는 거라서 우와. 이름에서 짐작을 하시겠지만 신기해. 아이 맥시멈의 줄임말이에요. 네, 아이 맥시멈의 맥시멈. 줄임말이어서 인간의 시야각에서 최대치를 보여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운드 시스템도 다르다고 해요. 이 아이맥스 전용 카메라로 찍으면 네. 사운드도 일반 카메라와 달라서 저희가 지금 아이맥스 영화관이라고 보이는 곳들은 네. 전용 우퍼와 전용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도 달랐구나. 네, 소리도 다르고 네. 그 화면의 선명도도 달라요. 아, 다르구나. 네. 우리는 이제 물론 느끼기 어렵지 네. 인간이라서. 아, 천편쯤 보시면 구분되지 않나요, 근데? 아 그래도 뭐 아이맥스 영화는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네. 카메라가 굉장히 비싸서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 몇 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리스해서 촬영을 하는데 그렇구나, 예. 일주일에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와. 일주일에요? 빌리는 비용이. 근데 만약에 산다 카메라를 네. 그러면 한 5억 8천, 6억 정도 한다고 하니까 경기도의 집 한 채, 집 두 채, 요 정도 네. 가격에 굉장히 비싼 어마어마하네요, 카메라. 진짜 카메라가. 네. 야.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영화인 것이죠. 네. 근데 원래 이 아이맥스 이 카메라가 네. 영화를 찍는 용도는 아니고 자연이나 다큐멘터리를 찍는 용도예요. 아. 왜냐면은 이제 그 되게 네. 선명하고 자연을. 네, 자연을 찍기에 유리한 원래는 그렇게 시작한 건데 그래서 테마파크나 이런 데 상영하는 영상을 찍는 카메라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네. 그 시장이 되게 작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맥스사에서 영화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대박이 났구나. 네,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은 영화도 등장하고 처음에는 네. 일반 카메라로 찍은 걸 아이맥스로 리마스터링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다가 네. 조금씩 이제 아이맥스 영화를 찍게 되는데 아까 나나가 말씀하신 네. 놀란 감독이 이 아이맥스 카메라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상업 영화 중에 아이맥스 카메라가 사용된 게 다크나이트. 오, 역작이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진짜. 네. 흥분했어. 아, 네, 자세하겠습니다. 네, 근데 모든 장면을 다 찍진 못했고 초반이라 네. 몇몇 주요 장면은 아이맥스 카메라로 찍고 나머지는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그거는 네. 화면비가 중간에 바뀌어요. 영화를 보시면. 그래요? 네네. 아이맥스다가 좀 가로로 길어졌다가 네. 하고 이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전 장면을 아이맥스로 찍은 최초의 이제 영화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아이맥스 영화가 지금까지 이제 인기를 얻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 IMAX 카메라로
풀 촬영하는 것은 많지가 않네요. 많지 작품이. 않아요. 왜냐면 굉장히 비싸고 네. 거기에 따른 사운드도 따라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비싼 영화. 근데 이번에 오펜하이머는 그렇게 촬영을 또 네, 했다는 맞아요. 거죠. 아, 그 암에 가야 되나? 네. 네. 고명이 이제 뒷볼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또 중간에 흑백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흑백 전용 필름, 아이맥스 전용 필름은 더 비싸대요. 그것도 있어. 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번엔 진짜 돈을 많이 들은 영화인 거죠. 정말 작심하고 만든 작심하고. 영화군요. 장인 정신이 있네요, 확실히. 진짜. 그러면 꼭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정말 이제 그 사람의 의도를 다 느낄 수 있겠지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굳이 아이맥스를 꼭 봐야 할까 한 네.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요? 못 봐서 아마 우리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론가 분들도 꼭 아맥으로 보라는 분도 있고 아니다, 아맥 안 봐도 된다는 분도 있는데 정말 이건 취향 차이니까 맞아요. 호불호 없이 그냥 사실 또 아맥은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일단 관이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 같이 뭔가 좀 공유하는 체험하는 느낌? 마치 그 옛날 뭐 시네마 천국 그 영화 보면 다 같이 막 영화 보면서 와 막장 조금 맞아. 소란스럽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느낌 좋아요. 네, 그 느낌을 또 체험하는 재미도 있어요. 맞아요. 같이 막 이러고 이러고 그런 것들. 그래서 네. 아이맥스가 명당이 조금 더 앞자리를 명당으로 치는 것도 이 테두리가 시야에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영화에 몰입하는, 그러니까 시야각이 완전히 영화 화면으로 꽉 채워지려면 조금 앞에 앉아야 된대요. 그래서 일반 영화는 좀 뒤쪽, 중간 그쵸. 뒤쪽인데 뒤를 좋아하죠. 아이맥스는 좀 앞쪽이 명당 자리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서 야, 그래, 지금 영화맥은 음, 자리가 못해. 없어 이거 진짜. 못 돼요. 네. 한 2달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진짜. 두 달이나? 저는 근데 아이맥스로 본 영화 중에 그래비티 영화를 아, 아이맥스로 그래도 좋죠. 2번인가 3번을 봤는데 네. 정말 그게 처음으로 본 아이맥스 네. 영화였거든요. 근데 정말 우주에 갔다 온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체험형 네. 영화. 맞아. 황홀함이 있죠, 진짜. 네. 나나가 오늘 적중률이 되게 높은 게 원래 아이맥스가 자연을 찍는 용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우주에서도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저희가 받아보고 있는 우주의 사진들이나 영상들은 아이맥스로 찍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사에서 진짜요?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해요. 아이맥스 영화가 왜 비싸고 특별한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진짜 네. 이거는 인류의 어떤 그 기술의 끝판왕이네요. 아. 네. 야. 맞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 아이맥스로 유명한 오펜하이머 얘기 여기까지 이제 해보도록 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분들이 좋은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되게 나눠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내가 내 삶에 대한 지평이 좀 넓어졌다. 혹은 내가 정말 살아보지 않을 만한 세계를 경험했다. 그게 크든 우주든 자연이든 아니면 한 인간의 삶이든 그랬다는 느낌이 들 때 난 진짜 좋은 영화를 봤어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간접적인 경험을 네, 맞아요. 할 수 있는. 저는 영화는 결국 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 혹시 장르를 주로 어떤 걸 보시나요? 근데 저는 되게 네.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진짜 저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네. 저도. 왜냐하면 저는 뭐 우주 체험하고 이런 것도 물론 SF도 좋아하지만 그분 영화가 가족을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대한가족 혹은 이제 대체가족 정말 가족의 정형화된 모습이 아니라 좀 다른 가족들 아무도 모른다나 어느 가족 같은 영화들 그런 걸 보면 되게 현미경으로 어떤 단면을 탁 들여다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느낌이 들고 그때 되게 감명을 좀 받는 그렇죠. 것 그 같아요. 공간에 갔다 온 느낌은 좀 네, 맞죠. 맞아요. 서양 혹시 고레에다 히로카즈 몰라요. 그렇죠. 그런 거 같더라고. 모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영혼이 없어. 근데 저 하나 얘기하고 아까부터 네네. 계속 궁금한 게 네. 있는데 네. 오늘 서양이 평소와는 다르게 네. 펜과 포스트잇을 맞아요. 네, 오빠를 네. 적고 네. 있어. 네. 왜 아니야. 솔직히 딴짓 하고 있죠 지금. 그거 애들이 수업 들을 때 재미없으면은 낙서하잖아. 얘기하는 척. 보자. 아니 오늘 좀 뭔가 메모하면서 생각 말을 할 때 신중하게 하려고 신중하게. 이제 준비해왔어요. 늘 잘하시는데 뭐. 그래서 되게 그 감독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네. 제가 인생작이 뭐냐 이제 질문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면 너의 인생 영화 뭐야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네. 받잖아요. 네. 그때 제가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를 항상 원더풀 라이프. 저 알아요. 네. 감독님의 되게 초기작인데 네. 살짝 소개해 보면 네. 그 영화는 되게 신기한 컨셉인데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이제 사람들이 중간에 머무는 림보라는 구역이 있어요. 네. 림보? 네, 들어본 것 림보라- 같은데 어디서? 그게 인셉션에서 나와 림보. 오! 이 연옥 같은 거 아니야? 연옥 같은 종교적으로. 거. 오, 영어. 맞아요. 네. 그 지옥이야, 림보에서 지옥. 이제 네.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네. 이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하나를 꼽아서 그 림보의 직원들이 재현해줘요. 그러면서 그거를 영상과 비디오로 만들어서 이제 선물해주는 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이제 생각하면서 꼽아보는 네. 나중에 이제 그걸 재현해주는 영화인데 굉장히 영화가 아름답고 되게 멋져요 정말. 그래서 저는 꼭 보기를 추천을 드리고 되게 영화만이 할 수 있는 상상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화를 좀 추천을 좀 드려요. 약간 따뜻해지는 영화인가요? 보고 나면은? 너무 따뜻해지고 내 인생 최고의 순간 내가 만약에 저 림보에서 나한테 그 장면을 하나 찍어주겠다고 하면 나 무슨 장면을 찍을까라는 걸 되게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라 생각해봤어요. 네, 저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을 제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기억이지만 그게 또 환기가 되는구나. 네, 맞아요. 보면서. 그런 거를 생각해보게 돼서 울었다 안 울었다? 울었지. 너무 슬퍼요. 또 슬프고 너무 아름다운 예, 영화여서. 콸콸콸 나왔군요. 네. 아무튼 그런 저는 이제 체험하는 영화를 되게 좋은 영화라 판단하는데 멤버분들은 어떠세요? 네. 한 번씩 또 돌아가면서 들어보죠. 네, 한번 얘기해볼까요? 나나는 어떠세요? 좋은 영화가 기준이 뭐예요? 일단 나나가 봤을 때는. 저한테 네.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공감. 있는 그런 영화들이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걸 생각해주게 네, 하는 아까 네. 뭐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 네, 네. 얘기를 하셨지만 네. 또 어떻게 아니다 아버지가 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맞아요.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작품도 보고 나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영화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바닷마을 다이어리도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 네, 근데 그 영화 제가 안 봐가지고 아. 그 감독님 건지 모르겠긴 한데 네. 못 봤어요. 그 영화가 혹시 인생작인가요? 인가요? 아니면- 나나의 인생작? 인생작 중에 하나라고 오. 볼 지금 수도 찾고 있어요. 있죠 지금. 네. 인생작이 뭐지? 아니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든 것 같아. 네. 네. 그 감독님 인기 많으시네. 고 감독님. 야. 그러게요. 네. 그 조대 거장이죠. 그분 저 최근에 그거 찍지 않나요? 브로커인가? 네, 맞아요. 브로커 찍으셨고. 맞아요. 네, 그 저기 한국 배우들 많이 나오시고. 맞아요. 네. 송강호. 그렇죠. 그걸로 네. 이제 송강호 상도 아이유님 받았죠. 나오시고 이지은 맞아요. 나오시고. 못 네. 봤네. 맞습니다. 고레하다 히로카즈 감독의 네네네. 영화예요. 아. 바닷마을 다이어리. 꼭 야, 보겠습니다. 고 감독님 언제 한번 여기 모셔봅시다 그 우리가. 네. 좋아요. 그 방구석 1년처럼 모셔가지고. 점점 알쓸별잡에서 놀란 감독님 모신 것처럼. 사실 우리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먼저 선약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는 점점 뻔뻔해지네요. 네. 홍영의 좋은 영화 기준은 뭐예요? 저는 사실 너무나 이제 기준이 다 똑같은데 비슷한데 여기다 하나를 또 그냥 고민해 본다면은 그래도 가끔씩 딱 내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가 이 장면이 약간 떠올라. 그냥 내가 의식한 거 아닌데 그냥 팍 떠오르는 그 영화가 있어요. 맞아. 그냥 막 그냥 뭐 예를 들면 비가 오는 거 보면은 그 영화의 그냥 장면이 탁 떠오르고. 뇌리에 남아 있는 어떤 예, 그런 그래서 건가 그런 보다. 강렬한 뭔가 장면. 그게 뭐 좀 이렇게 뭐 약간 뭐 자극적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거든 그런 점에서 제가 그때 뒤풀 때도 네. 한번 제 갤럭시 시계에 항상 차고 있는 배경화면인 중경삼님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방황하는 좀 청춘에 대한 정말 그 청춘적인 영화라고 저는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홍콩 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 말씀하신 홍콩에 다녀온 것 같다. 맞아. 네. 습하고 덥고 네. 여름에 홍콩에 다녀온 느낌? 그 네온 사인, 뭔가 이제 맞아요. 흔들리는 카메라 막 이제 맞아. 하면서 약간 방- 끈적이고. 맞아. 왠지 맞아. 빨 가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누군가 와가지고 하면서 그럴 것 같은 느낌. 뭐 중국어 한 거예요 방금?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흥얼거리고. 그런 맞아. 어떤 씬이 팍 떠오를 때 그런 영화가 참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살아가면서 자꾸 생각나는 그런 영화들 맞아. 그런 네.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어. 홍영은 좀 뇌리에 딱 박히는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이번 좋아합니다. 영화도 예. 놀란 감독님한테도 그런 걸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맞죠. 다크나이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3 때 그 극장에서 보고서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와, 이 미치겠는 거야 진짜. 명작이죠. 어떻게 이게 완전히 사실 히어로물인데 어떻게 현실에서의 고민을 이렇게 갖다 박았지 이러면서. 오. 예. 맞아. 참 충격이었죠. 서양은 그렇구나.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포스트잇에 포스트 좀 기억 너무 이거였네. 그게 아니라 기억이 너무 안 나는 거야. 네네. 나한테 그런 영화가 뭐가 있을까? 근데 워낙에 제가 막 영화나 이런 것도 한 번 보고 안 보고 딱 그때그때 그냥 느끼고 그래서 막 감독이나 영화를 깊이 이렇게 기억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굳이 또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취향이죠, 취향. 근데 봤을 때 눈이 좀 호강스럽고 음. 저 장면을 저렇게 영상미로 담아낼 수 있구나. 그런 영화가 좀 인상에 남고 역시 미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서양은. 약간 그 잘생긴 남자 배우 나오는 작품. 근데 네. 또 기억에 이렇게 남는 거는 대사가 조금 되게 와닿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냥 밀양이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 그 사람의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묘사를 했고
대사가 되게 그냥 좀 계속 알게 모르게 기억이 남는 그런 대사들이 있으면 그 영화가 좀 오래 기억에 남고 전 옛날에 오히려 막 혼자 그런 독립영화관 많이 갔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가서 그런 독립영화를 보면 정말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 네. 꾸며지지 않은 다큐멘터리 같은 건데 그거 보고서 이제 자막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사색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 멋있다. 그런 멋있다. 걸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대학로에도 독립영화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좋아해요. 혼자 딱 보러 가서 나만의 그 또 시간을 맞아. 딱 쓰고. 네. 맞아. 그 분위기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영화는 저한테는 좀 그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뭔가 깊숙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영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네요. 네, 다들 이 공통적인 코드가 있네요. 체험이라는 또 키워드가 다 있네요. 그쵸? 맞아요. 네. 결국 영화를 한때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이 독립영화 저도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저도 그러니까 옛날엔 그 참 그런 거 많이 봤었는데 그죠? 많이 네. 없었어 근데 안타깝게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없었어. 대학생 때는 괜히 좀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맞아요. 잊고 살았네요. 네. 맞아요. 대학생 때 그 이화여자대학교인가 그 안에 네. 독립영화관이 하나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네. 모모 아트하우스 맞아요. 모모. 모모 거기서 봤던 거 최근에 연희동에 라이카 시네마라고 독립영화관이 하나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라이카요? 네, 라이카 시네마.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제가 독립영화관도 한번 모아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지요. 네. 좋다. 네, 이렇게 또 다들 영화 보는 기준들이 이제 있으신데 네. 별점이나 지수를 보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로튼 토마토 지수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네. 벌써 맞춰요? 어, 선생님 오늘 유치원 선생님처럼 이게 입고 오셔가지고 오늘 되게 기분 좋다. 예. 나 너무 싫어 저게. 네. 그런 애증이네, 애증. 보조장치들이 많은데 네네. 로튼 토마토 지수 들어는 다 보셨죠? 그쵸. 네. 이게 미국의 영화 소식이나 비평 이제 평가 내리는 사이트 이름인데 왜 로튼 토마토냐면 네. 이게 썩은 토마토라는 이제 뜻이잖아요. 네. 예전에는 공연을 보고 나서 이제 관객들이 연기력이 너무 나쁜 이제 연기자들한테 토마토를 던졌다는 풍습이 있어요. 옛날에요? 네, 옛날에. 진짜? 너무 되게 살벌하다. 인신 저기 그거다. 되게 뭐랄까 직접적인 평가인 거죠. 이제 어쨌든 뭐 일종의 평가. 토마토가 한국이었으면 계란이었겠다, 그지? 네. 로트네그가 될 수 있었어. 로트네그. 일종의 평가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영화를 평가하는 사이트 이름을 로튼 토마토라고 이제 네. 짓게 된 유래가 있고요. 이 토마토라는 이름답게 영화를 신선도 지수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평론가 점수랑 일반 관객의 점수를 신선도로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로튼 토마토 지수 95%야 라는 의미는 전체 평론가의 평론이 100개면 네. 그중에 95개는 긍정 평론이야 라는 뜻이에요. 와, 그럴 수가 있나? 이거 네. 긍정 평론의 비중을 의미하는 게 네. 이 지수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 오펜하이머가 로튼 토마토 지수가 95예요. 95라는 거는 100명의 평론가 중에 95명은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기대된다 진짜. 5명 중에 1명이 접니다. 왜 던졌어? 일반 관객은 조금 더 낮긴 한데 그 아, 네. 91인가 제가 확인했을 때 네. 90을 넘는다는 건 되게 대단하네. 대단한 그렇죠. 거죠.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 신선도 100% 영화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론의 개수가 적으면 10개 중에 10명이 다 네. 이제 좋다고 하면 100%지만 그래서 이 평론의 개수도 봐야 돼요. 평론의 개수와 개수가 그렇구나. 많은데 이게 유지가 된다. 비율이 네. 90% 이상으로 그러면 굉장히 좋은 영화, 훌륭한 영화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만한 영화, 유명한 영화는 워낙 평론가들이 평론을 많이 매기다 보니까 네. 90%를 유지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로튼 토마토는 일단 해외 거인 거죠. 맞아요. 해외. 그럼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공신력이 그래도 있다고 하는 별점이나 뭐 이런 지수 사이트는 혹시 있나요? 저는 네. 우리나라 거는 많이 뭐 저는 결국 그냥 왓챠피디아에서 왓챠. 보기는 네. 하는데 네. 네이버 평점? 네이버 네이버. 평점, 네, 그것도 되게 저 좀 네이버 자주 봅니다. 냉정하시더라고 네이버 예, 평점. 네이버 평론가 평계 그죠? 맞아요, 네, 많이 맞아요. 보고. 어때요? 그냥 거기 저는 많이 안 봐가지고 저 약간 네이버. 팔랑귀에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약간 괜히 또 평론가도 의견 딱 가는 것 같아요. 아, 그치. 먼저 이렇게 보고 가면은 평론가 분들 좀 별로네 하면은 왠지 별로인 것 같고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내가 그치. 팔랑귀야. 아니, 이동진 평론가도 블로그에 네. 매주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오펜하이머는 어쨌든
지금 455개의 평론 어제 기준으로 네. 받았는데 신선도가 93%. 근데 그 중에 탑 평론가의 그러니까 평론가, 탑 평론가, 일반 이렇게 세 개예요. 근데 일반 평론가는 93, 탑 평론가는 95, 관객은 91로 신선도가 굉장히 높은 영화. 오펜하이머가요? 네, 오펜하이머가 네.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 이제 좀 글로벌한 영화들은 로튼토마토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다 혹시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건가요? 네, 거진 영어인데 네. 그렇게 왜냐면 93 이런 건 숫자니까 그거는 괜찮잖아요. 아차, 그렇네요. 네. 우리는 숫자만 보면 되니까. 그렇죠. 숫자는 만국 공통이지요. 네. 이 밖에도 이제 해외에서는 아마존닷컴에서 운영하는 IMDb도 있고 뭐 메타크리틱도 있고 한데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네. 이제 국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국내는 역시나 왓챠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말씀하신 이동진 평론가가 왓챠에서 되게 활발히 활동하세요. 별점도 많이 매기시고. 단단도 혹시 그 왓챠에서 활동 좀 하시나요? 이렇게 약간 코멘트 남기시고? 저는 코멘트도 안 남겨요. 안 나도 남겨요? 낯간지러워서 그냥 별점만 딱 남기고 이제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감상한 것을 어딘가 기록하고 싶은 맞아요. 마음도 그런 있지 욕구는 않나요? 되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의 밤으로 기록을 해나가. 아, 그렇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네. 들었고. 두 분은 좀 이용하시는 있으세요? 사이트가 있으세요? 영화? 영화 뭐 저요? 지수나 이렇게.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감독 뭐 네.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내용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찾아보고 가고 요즘에는 근데 사실 영화관을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갔어요. 맞아. 안 간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좀 잘 안 맞아. 가게 된 것 네네. 같아요. 그 왠지 넷플릭스 모르겠어요. 이런 데서 워낙 또 그래. 개봉을 많이 하니까 그쵸. 영화관에 꼭 가야 된다는 느낌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최근에 보신 작품이 혹시 가장 최근에 뭐 봤더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요? 왜냐면 영화관을 네. 예전에는 되게 주기적으로 갔는데 네. 요즘은 내가 최근에 본 영화 뭐지? 이렇게 그치. 생각하게 되는 거지. 진짜 뭐지? 올해는 안 가신 거 아니에요? 갔어요. 네. 이러고 근데- 있다 한 시간 좀 뒤쯤에 뭐 저 뭐예요? 이렇게 그럴 것 나는 같아요. 서양은 가장 최근에 보신 작품이 어떻게 돼요? 영화관 가서 본 게요? 네네.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다니까.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진짜 몇 년 전인 것 같고 네. 저는 그냥 주말마다 맨날 금요일부터 이제 넷플릭스 맞아요. 정주행 시작해가지고 진짜 넷플릭스 힘이 아,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그것만 봐도 시간이 부족해. 그 좀비 영화 이런 거 많이 찾아봐요. 그런 걸 또 좋아해. 좀비 재밌지. 그런 거. 재밌어. 그건 잘 못 보긴 하는데. 그래요. 아유. 영화관 이제 네. 가야죠. 오늘 가기로 했다니까요. 몇 시 보십니까? 오늘 오펜하이머 이거 보시죠. 끝나고. 네, 좋아요, 과연. 네, 어떤 쪽일지. 네, 참고로 네. 왓챠에 오펜하이머에 대한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은 구조와 플롯 자체가 강력한 핵포탄이다. 이 이제 한 문장이었고. 제 생각에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전혀 다른데? 홍영 아니었잖아. 내가 들었는데 아니었잖아. 제가 실망했다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팔랑귀라고. 제 주관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네. 오늘 재밌으셨나요? 너무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다음 주도 더 기대되네요. 네, 서양이 또 오펜하이머 네. 보러 가시기 전에 또 네. 요거를 이제 같이 얘기 나눠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네. 주에 또 쉽고 재밌는 영화 얘기로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과연 유익한 문화마시 확장은 시간이었어요. 어디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구독자분들도 영화 나 이런 데서 찾아본다, 나 음. 별점 이런 데서 본다 하는 거 있으면 댓글을 네.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